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 보라, 푸른 꽃을 피우고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만물주가 되는 나도 이상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로 다짐하였다. 우리 청년 시대에는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 더 한층 강의한 사랑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나라와 교회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이다. 나의 의로와 나의 강산과 나의 부모를 버리고라도 이 길을 택하였다. 독립운동을 한다고 가족까지 모이고 중국에 건너왔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저 선생님, 김구 선생님 아니세요? 아이고 맞네요. 안녕하세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작년 언젠가 임시정부 사무실에 찾아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저 주변분들입니다. 아이고 아무요. 기억하고 말고요. 그때 고향이 예산이라고 했지요. 공장을 다니다가 그만뒀다기에 고향으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고생이 많죠. 얼마 전부터 시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나라 빼앗긴 사람이 어느 곳에서든 잘 먹고 잘 수 있겠습니까? 어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기다릴 텐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큰 뜻을 믿고 중국 땅에 건너갔습니다. 나라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저는 중국 땅에 건너와서 지금은 채소를 팔며 쉴을 엿보고 있습니다. 오, 식민지의 청년이라면 응당 가져야 할 보고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니 혹시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채소 장사를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1908년 6월 21일 윤목일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실양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재주가 뛰어나 제독으로 불렸으며 성질이 남다르게 굳세고 조급하며 다툼에 패한 적이 없어 살가지라는 결혼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1918년 덕산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였는데 그 이듬해 3.1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에 자극을 받아 일본말을 배우는 것과 일본인 교장 밑에서 배우는 식민지 노예 교육을 배격하면서 학교를 자퇴하고 당시 유학자인 매국 성주록의 서당 오치 서숙에 들어가 그의 문화생이 됩니다. 15살에는 배영순과 결혼도 하지요. 그리고 문학적 감각도 뛰어나서 16살에 오치 서숙 춘추시회에서 장원을 차지하고 시집, 오추, 옥수, 인추 등을 발간합니다. 그리고 윤봉길은 본격적인 농민 계몽과 농촌 개혁 운동에 나섭니다. 야학을 시작으로 하여 별도의 계몽운동 단체로 월지회를 조직하고 월일에 원례회를 마련하고 고담과 신사조를 강론하였지요. 그러다가 윤봉길은 중국 상해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더 이상 뻣뻣이 말라가는 삼천리 강산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철권으로 적을 즉각 부수기로 결심했다. 그 목적지를 뒤에도 쟁쟁한 중국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정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애처 애저와 따뜻한
고향 산천을 뒤로하고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압록강을 건넜다라고 고향을 떠나올 때의 심정을 자선의 압록에 자세히 적어놓았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안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선생님, 도움이 필요하면 오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집을 나오면서 장고 줄과 생 불알이나 적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짓을 이루기 전에는 집에 살아 돌아가지 않을 작정입니다.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창 선생의 일부가 아쉽게도 실패로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성공하려고 보이겠습니다. 자네 뜻은 알겠네. 허나 목숨은 하나뿐이네. 자네는 어린 자식을 부양하고 또 부모를 모셔야 할 가장이지 않은가? 나라를 비춰는 것이 제 가족을 위하고 제 자식을 위한 일입니다. 제 자식들에게는 나라 빼앗긴 소령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윤복길 동지, 천군 만마보다 든든한 동지를 얻어서 기쁘네. 우리 함께 거사를 치러보세. 예, 알겠습니다. (1932년 4월 24일) 상하이 홍콩 공원에서 열리는 일본 천황의 생일년과 일본 상하이 정령 전승 기념 행사를 폭탄으로 공격할 것을 계획하고 윤봉길과 협의 끝에 도시락과 수통 모양의 폭탄을 만들어 투척하기로 결의합니다. 당시 홍콩 공원에는 상하이 주둔 일본군 1만 명, 상하이 거주 일본인 1만 명, 각국 사절, 각계 초청자 등 총 2만이 넘는 인파가 모였습니다. 선서, 나는 지극한 정성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한인 내국단의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창조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대한민국 14년 4월 26일 선서인 윤봉길. 윤동지, 드디어 기회가 왔네. 외놈들이 천장절 축하식을 성대에 거행한다고 하니 이번에야말로 윤동지가 목적하던 바를 달성해보는 게 좋겠네. 어떤가? 생각이 있는가? 오는 4월 29일 전장절 행사에 도시락과 물통을 준비하라고 하니 여기에 폭탄을 장착해서 거사를 치러보세요. 네, 좋습니다. 계획만 들어도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입니다. 선생님,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합니다. 폭탄을 준비해 주십시오. 잔디는 밟아지면 밟아질수록 더욱 잘 살아난다. 강한 민족은 언제나 약한 민족을 짓밟아 왔다. 하지만
아무리 짓밟힌 민족이라 하더라도 잔디처럼 끈질긴 생명으로 살아온 것 또한 사실이다. 나의 내일 고사가 우리 조선의 독립에 얼마만한 기여를 할 것인가. 지난번 이봉창의 실패가 폭탄의 성노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좀 더 효력이 좋은 폭탄을 준비하여 여러 번 실험을 마쳤습니다. 또한 윤봉일 또한 매일같이 홍콩 공원을 돌아다니며 거사의 성공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행사장에서 단상까지가 몇 걸음인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폭탄을 던질 것인가를 고민하였습니다. 윤동지, 오늘이 자네의 마지막 밤이니 감상을 적어보게. 자네의 경력도 그리고 조선의 청년들에게도 한마디 남기게. 아이들에게도 마지막 글을 남겨두게나. 내 뜻이 잘 전달해주겠네. 네, 그럼 선생님께 먼저 시 한 수 올리겠습니다. 높고 높은 저 청산이여, 만물을 품속에 안아 키우노라. 저 빽빽한 푸른 소나무여, 사시장출 변함없도다. 깨끗한 붕왕의 날개여, 천길이나 드럽게 날아다니도다. 온 세상 모든 혼잡함이여, 선생님은 홀로 깨끗하다. 늙을수록 더욱 시식하며 선생님의 의로운 기상이다. 꿈에도 잊지 못할 곳이요, 선생님의 붉은 형성이로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며칠 동안 홍콩 공원을 살펴보며 느낀 것을 적었습니다. 무성한 꽃과 풀이요, 내년에 봄빛이 이르거든 귀한 손님과 더불어 오너라. 푸르디 푸른 꽃과 풀이요, 내년에 봄빛이 이르거든 고려 강산에도 다녀가거라. 다정한 꽃과 풀이여, 금년 4월 29일에 천지를 울리는 복음으로 맹세하자. 피 끓는 청년 제군들아, 아는가 모르는가. 무궁화 삼천리 우리 강산에 외놈은 왜 와서 왜 방문하는가. 외놈은 뒤와서 왜 가는데, 외놈은 왜 와서 왜 안 가나. 피 끓는 청년 제군들아, 잠만 자는가. 동쪽 하늘의 새벽빛이 점점 밝고,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 말하지 마라. 겨울이 바람이 일고있다. 피 끓는 청년 제군들아, 준비하라. 군복을 입고 총칼을 입고 나팔소리에 맞추어 행진하세.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자를 동서양 역사상 본데 동양에는 문학가 명자가 있고 서양에는 불란서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의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네, 이 편지는 반드시 자네 가족들에게 잘 전달해 주겠네. 고맙습니다. 들리나? 선생님, 제가 며칠 전에 산 이 시계는 6원짜리이고 선생님의 시계는 2원짜리이니 서로 바꾸시죠. 제 시계는 이제 2시간이 지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고맙네. 내 이 시계는 내가 죽는 날까지 기념으로 잘 간직하겠네. 선생님, 부디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제가 거칠게 헤쳐놓은 땅에 평화의 씨를 뿌려주십시오. 윤동지, 우리 훗날 지하에서 다시 만나세. 보았느냐? 들었느냐? 저 폭발 소리가 우리 2천만의 환성이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나는 한의의 옥단 윤봉길이다. 이 땅 대한에 태어나 조국과 더불어 살다가 성전의 창전에 허국의 신으로 산화한 용사, 민족의 성역에 깊이 잠든 영원한 젊은이,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다 숨져간 거룩한 영, 꽃다운 생명을 바쳐 지킨 조국의 자유, 생명의 불꽃이 빛나리라. 홍콩 공원에서의 폭탄 수첩은 윤봉길의 일본은 당시 두려울 것 없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던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가한 회고였습니다. 상하이 일본 파병군 총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 사망, 상하이 일본 거리민단장 가와바타 사다지 사망, 총영사 무라이 그라마스는 중상, 제4당대 사령관 노무라 기치 사무로 중장은 실명, 제9사단장 우에다 겐기치 중장은 다리를 절단하는 중상을 당했으며 주중 일본 공사 시게미스 마무르는 한쪽
다리를 절단하여 지체 장애인이 되는 등 윤봉길의 거사로 일본군 고위 간부들이 여기저기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당시 기념 직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1945년 9월 2일 일본의 한복 조인식에서 윤봉길이 던진 폭탄을 맞아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시게미스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절뚝거리며 일본 외상의 자격으로 일본을 대표하여 한복 문서에 서명을 하였지요. 윤동지, 자네는 그곳에서 잘 있는가? 자네의 고귀한 희생 덕분에 중국에서도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조선과 중국의 공동적은 일본 놈들이다. 두 나라가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일본을 무찔러야 한다는 소리가 듣고봤다네. 오죽했으면 당시 중국의 총사령관인 장제스 사령관이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며 칭찬을 다 했겠는가? 뭐 나는 자네 덕분에 현상금이 60만 원까지 올랐었다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사람이 된 게지. 윤동지의 의거 이후 독립자금도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고 세계 각국에서도 우리 조선을 도와주려 했다네. 뭐 이제 독립도 되었고 나는 임시정부의 수장이 되었네만 자네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네. 이제야 자네의 유고를 들고 와서 미안하이. 곧 다시 만나세. 훗날 지하에서 다시 만나자던 내 약속을 잊은 건 아니겠지.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자네 덕분에 유구한 역사를 다시 쓸 것이네. 고맙네, 윤봉길 동지. 이제서야 윤봉길 동지가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그의 얼굴이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남편이라기보다 민족 전체의 큰 일꾼인 사람을 두고 이렇게 입을 열기도 처음입니다. 의의 남편감을 만나러 갔다니 집을 나서던 당신 다시 부엌으로 들어와 내게 물 한 그릇만 달라고 하셨지. 당신은
보지도 않고 손에 든지 만삭인처럼 묵묵히 바라보다 떠나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홍커 공원에서 외놈들에게 폭탄을 던지고 체포되어 사형당했다고 합니다. 사형이란 말을 듣고도 눈물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눈동자가 마르는 듯 눈알이 빡빡했습니다. 나는 몇 번이고 당신과 죽음을 이어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나간 사람은 어떻게 보지도 않고 죽었다고 믿으란 말입니까? 살아있다고, 당신이 살아있다고 믿었기에 나는 당신을 기다리며 어린 아이들과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떠날 때 뱃속에 있던 아이가 9살의 복막병으로 죽었습니다. 아비의 얼굴도 모르는 아이가 죽어 누웠는데도 당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사람이라면 이제 와야 하지 않나? 정말 못 올 사람이 되어버렸나? 그동안 참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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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몸의 피가 모두 눈물이 되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지나고 당신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뼈가 담긴 상자를 보며 이렇게 되어 돌아올 사람 15년이나 기다렸구나. 더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여 당신의 죽음이 조국의 독립을 한 걸음 앞당겼다는 것을 잘 압니다. 당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당신을 편히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상에는
충부의 안악으로 만나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부디 안녕히 부인, 그만 진정하시지. 들어갑시다. 사형은 이미 각오했으므로 하기는 말할 바 없다. 사나이로서 해야 할 일을 했으니 떳떳하라.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 동지여, 살고 싶은 것이 인정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택해야 할 오직 한 번의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100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이 길을 택했습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안녕히